네, 저는 박유진이라고 하고요. 나이로비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나이로비 대학교 학생들한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나이로비고 막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막 사자 뭐 막 기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도심이고 네 그냥 동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안에서 와이파이 환경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그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시작할게요. 네, 수업 순서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케냐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시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아프리카 케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곳이 한국학과고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니까요. 그래서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케냐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국가 관계 국가들 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프리카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있는 곳은 동아프리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쯤 한 번쯤 여행을 가는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이제 가실 수도 있겠죠. 뭐 영국, 프랑스보다 사실 거리적으로는 케냐가 더 가깝습니다. 한국과. 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도 이제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케냐라는 나라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수도 나이로비에 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죠.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국가 수는 55개입니다. 그리고 소말리란드라는 나라가 사실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에서 인정을 안 해서 이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학생 중에서 소말리란드에서 나이로비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꿈이 외교관이 돼서 꼭 그 자기의 어떤 그걸 펼쳐서 소말리란드를 꼭 국가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 하나로 인정받게 하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케냐는 이제 부족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2개 이상의 이제 부족이 있고 되게 메이저 부족들이 70%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이제 지역 갈등이 좀 있잖아요. 이제 케냐는 부족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작년에 있었고 우리나라랑 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런 부족 간에 음, 어떤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데모도 일어나고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영어, 스와힐리어 그다음에 부족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 저를 만나는 이제 대학생쯤 된 학생들은 세 가지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뭐 잠보 같은 거 있잖아요. 하쿠나 마타타 이제 그게 스와힐리어고요. 그다음에 케냐는 필리핀이나 인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다 잘해요. 그래서 택시 기사 아저씨도 저보다 영어 잘 하시고. 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이로비에서 사는 학생들은 사실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뭐 키쿠유어라든지 루야어라든지 루오어라든지 이제 루오는 오바마 아버지 부족이에요. 그래서 루오어라든지 이제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리고 인도계 그리고 소말리 아랍계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요. 인도 사람들은 식민지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절에 매니저급으로 와서 그런 다음에 영국 사람들은 떠나고 이제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인도계 케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인도 사람들이 좀 점령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말리계, 아랍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히잡 쓴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가도 중간에 선생님 죄송 잠시만요 이러면서 기도하러 나가고 친구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사이 마라 여러분들은 세렝게티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탄자니아의 세렝게티가 이렇게 케냐로 이어지면 마사이 마라가 됩니다. 이런 관광지들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오면 보통 이런 관광지에 많이 갑니다. 케냐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재작년에 개봉했던 모가디슈라는 영화 뭐 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도 한국 갔을 때 봤었는데 그 모가디슈가 소말리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북한 대사관이랑 한국 대사관이 협력해서 소말리아를 탈출하는 내용인데 그때 이거는 스포일러 오래된 영화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스포일러 아니겠죠? 네, 그 영화 마지막에 탈출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공항이 케냐에 있는 바닷가 공항이에요. 몬바사 공항인데 엄청 발전된 나라처럼 나와요. 소말리아랑 비교를 하면. 네, 그래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5년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나라고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학과가 전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 있으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한국학 전공이 있는 학교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뭐 소말리란드 친구도 유학도 오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제가 되게 싫어하는 표현 중에서, 그러면 아프리카어 써? 아프리카 말 할 줄 알아? 이래요. 아프리카 말이 뭡니까? 아시아 말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프리카를 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뉴스 기자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걸 본 적도 있는데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대륙이고 많은 나라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각자 고유어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이로비 대학교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사람들이 많이 마시고요. 근데 그렇게 코카콜라 전광판 앞에 이렇게 구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진 찍은 지 좀 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몇 년 전 사진인데 똑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출하는 친구들인데 좀 옷차림이 저희가 보기에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조금 됐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다 인스타, 유튜브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대학교 3학년 친구들이에요. 이거 저희 집이고요. 지난 주말에 김치볶음밥 만들어 먹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인스타 보니까 이날 밤에 아니나 다를까 클럽 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핫하게 입고 다닙니다. 예뻐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학생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좀 사고가 있어서 어, 하늘나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학생이 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학생이 딸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 자꾸 돈을 빌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음,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제발 대학교 졸업만 하고 그러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인데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것도 최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자연도 있고 예쁘죠. 훔바라고 라이언킹에 나오는 친구인데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냐에서 케냐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방과 후에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되는 정도의 환경이면 사실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이 활동하는 무대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케냐 사람들 굉장히 나이로비에 사는 사람들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우진 않았는데 사실 작년 뉴스예요. 좀 자극적인 뉴스라서 이제 몇 개는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17살 소년이 마카다미아를 훔쳤다는 이유로 특별심판으로 살해를 당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아까 여기 숙소에서 물고기 잡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15살 청소년이 물고기를 잡다가 하마한테 물려서 사망하기도 하고, 다 작년 뉴스예요. 그리고 작년에 케냐에서 나왔던 뉴스고, 그다음에 중국인 부인이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제 무마하려고 뇌물을 계속 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뜯어온 사람들이 범죄 조사관이 체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케냐 사람들이 담배는 잘 안 피는데 술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술이 비싸니까 이제 만들어 먹다가 이제 밀주 같은 거죠. 만들어 먹다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제가 들었던 뉴스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경찰 모집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방침이 내려졌어요. 근데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면 뭐 그녀 관련됐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만 경찰로 받겠다, 이런 발표가 나기도 했었고, 자 이제 무장 강도를 뭐 경찰들이 총으로 쏴서 그냥 또 살해하는 사살했다, 이제 이런 것과 이제 문제다, 그런 뉴스가 나기도 했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최근 뉴스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관심이 가는, 그리고 어, 저희한테 이제 외교부에서 또 배달도 오는 이제 그런 뉴스인데, 작년에 에볼라가 케냐 근처에 있는 우간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에볼라 이러면 되게 무섭거든요. 이제 그게 치명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는 사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에볼라가 있는데 코로나가 웬 말인가, 이제 이런 분위기고, 이제 마찬가지로 되게 치명률이 높은 어떤 질병이 발병을 해서 이제 조심해라, 이제 이런 뉴스가 뜨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케냐에서는 이제 가장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이겁니다. 이제 딱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당분간 하지 않겠다, 집회와 데모를 하지 않겠다 발표를 해서 지금 조금 쭈그러들기는 했는데, 지금 작년에 당선된 대통령 물러나라고 반대편의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이제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나에 대해서 암살 시도가 있었다, 이제 막 근데 좀 과하죠. 우리나라는 왜 촛불 들고 이제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는 막 새총으로 돌 던져서 경찰 죽이고, 또 경찰이 총 쏴서 또 죽이고, 막 불태우고, 이제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못 느껴요. 여기는 평화롭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수업을 막 수요일로 바꾸고, 왜냐하면 매주 월요일마다 이러겠다고 발표를 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요즘 핫했던 뉴스고요. 그것은 제가 아시아 관련된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링크가 잠시만요. 네, 지금 기사 보이시죠? 음, 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그 차이나 스퀘어라는 몰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큰 마트에 가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많은데, 음, 그것들을 한 큰 몰에 백화점처럼 모아놓은 거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막 학생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기사는 제가 나중에 다 음,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음, 이게 유니시티 몰이라고 대학가 안에 생겼어요. 대학가 안에 쇼핑몰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중국 몰이 들어왔는데, 거기가 좀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이고, 음, 거기가 세종학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 나이로비 대학교에 전공이 있고, 거기는 이제 세종학당이 있어서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음, 이렇게 차이나 스퀘어가 생겼고, 그다음에 외곽 지역이라서 어디에 물건을 사러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게 음, 생겨서 삶의 음, 질이 다 달라졌다, 막 이런 인터뷰가 음, 기사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중국 관련된 케냐에서 나온 그런 보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 기사를 한번 나중에 클릭해서 다 보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 관련된 기사, 한국 관련된 기사, 일본 관련된 기사 이렇게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한국 관련된 기사는 제일 마지막 기사가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거는 한국 신문에도 나왔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 케냐 대통령이 18년 만에 18년 만에 네, 오랜만에 네,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통령이랑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양해각서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를 해서 케냐 신문에도 크게, 케냐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뭐 경제 모델을 중국 경제 모델을 따라간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한국 경제 모델을 얘기를 해요. 한국 경제 모델은 뭔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기사가 났었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일본 관련된 기사는 일본이 가장 ODA라 그러죠. 공적 원조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이제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이거를 했던 나라라서 지금은 막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아요. 여기는. 일본이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케냐 정부가 늘 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본 케냐 수교 60주년 이러면서 이제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고 이 속에서 이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속의 한국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케냐 대사관이 되게 주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 관련된 문화 행사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 대사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이카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는 듯한 뭐 예를 들면 뭐 우물을 파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다른 NGO 재단에서 코이카 프로젝트를 따와서 이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이카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트라가 또 제법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 물건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케냐에 소개가 된다든지 이런 박람회 같은 것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래서 케냐 슈퍼에 가면 마스크팩, 뭐 이제 한국산 마스크팩, 코리아 뷰티 이러면서 막 마스크팩 코너가 따로 하나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코트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가 있어요. 어느 나라나 교민 커뮤니티가 있죠. 그래서 한인회가 또 제법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 나도 한국인 엔지니어가 있고 그러니까 카센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물회 맛집이 있어요. 나이로비 케냐에. 그래서 그렇게 막 비빔밥 맛집도 있고 즉석 떡볶이 맛집도 있고 그리고 막 한국 분식 케이터링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케냐 한인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막 이상한 것만 먹고 막 아프리카 음식 이런 것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코피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피아라는 기관은 농림수산업 농업부 이제 산하에 있는 재단이고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제 외국으로 전파한다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이것도 정부 기관이에요. 근데 케냐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학 비료라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날씨가 그래서
날씨가 좋아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을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 같은 것도 이제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면 이제 훨씬 더 수확량이 좋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코피아에서 기술 전달하고 있고 NGO가 굉장히 큽니다. 종교 관련된 NGO가 많아서 제가 자세하게 소개는 안 할게요. 기독교 관련된 NGO가 많고 의외로 불교 재단에서 나오는 NGO도 있습니다. 네, 불교 재단에서 나오는 NGO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로비 대학교 한국학과, 뭐 세종학과 이제 이런 것들도 정부 산하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기관인 거죠. 저는 외교부에서 월급 받고요. 세종학당 선생님들은 이제 문체부에서 월급 받고 이제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이로비 대학교인데요. 여기가 뒤에 보이는 여기 하얀 건물이 교육관이고 이제 여기에 한국학과가 있어요. 여기 잘 나오진 않았는데 오른쪽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가 유니버시티 타워라고 해서 20층짜리 빌딩입니다. 중국에서 지어줬고요. 그래서 중국 학과는 여기 교육관에 같이 있다가 새 타워로 이사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학과는 여기에 아직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한국 학과 사무실이 교육관에서는 제일 좋아요. 인문대 학장님 사무실보다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있고 나이로비 대학교 한국학과는 이제 벌써 10년이 됐네요. 2013년 9월에 학과가 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 교육부 산하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개설이 됐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이제 개공 교수인 저를 파견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00% 한국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인문사회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부가 있고, 거기에 언어학과가 있고, 그리고 언어학과가 언어학과와 연계된 학과로 이제 한국학과가 전공 과정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학위과정 4년이고, 그리고 9학기만 듣고 수료하는 수료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수료과정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어디까지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어, 저는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셔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요. 뭐 이 정도 선생님 연세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아이고 제 사진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한국 문학 가르치시는 안나만기 선생님 인터뷰 좀 스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선생님은 지금 퇴직을 하셨고요. 지금 이분은 불가리아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냐에 오래 사신 분인데 영문학 전공하셨고, 한국 문학을 공부하셔서 한국 문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치셨던 분이고, 지금은 일본인 선생님이 한국 문학 수업을 하십니다. 일본인 선생님이 중국 문학 수업도 하세요. 공부하셔서 원래는 영미 문학 전공하신 분인데, 네, 막 소동파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막 한국 막 마침고 책 원문으로 애들한테 읽으라고 시키고 막 같이 토론하시고 막 그런 모든 걸 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고 예전에는 이분이 오래 하셨거든요. 제가 스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소리 들리세요? 안 들려요? 잠시만요. 소리 안 들리세요? 비디오 소리? 제 목소리만 들려요? 예. 뭐 해석을 해놓으셨네. 소리 여전히 안 들리세요? 선생님 소리? 예, 소리에는 안 들려요. 아, 그럼 어떡하죠? 잠시만요. 밑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셔서 소리 안 들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빨리빨리 좀 네. 넘겨볼게요. 음.
음. 음. 해피엔딩. 음. 어. 그러면 이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네네, 네네, 보내드리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랑 네, 같이. 그래서 네. 이 선생님이 여기서는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이 공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여전히 이제 뭐 한국 책도 많이 읽으시고 물론 영어로 번역된 거지만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셔서 최근에 안 그래도 저랑 통화하면서 막 유진 더 글로리 봤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 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글로리.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얘기 상대가 아, 필요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클래식 리터레이처, 그러니까 고전 문학, 현대 문학 다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학과 학생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고, 이제 이게 음, 2019년이에요. 이제 저도 사진을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팬데믹 전이니까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2학년이던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작년에 4학년으로 졸업을 했고, 요 학생은 올해 한국에 갑니다.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는 학생인데, 이제 한국학 수업도 들었고, 이제 정부 장학금 받았어요. 한국 정부 장학금 받아서 한국에 가요. 잘 됐죠. 네. 요 학생은 지금 코트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이렇고요. 자, 저희가 이제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해서 몇 가지 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인 아워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했던 프로젝트고, 좀 음, 됐죠. 시기가 2016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케냐 속에 한국을 취재를 하고 촬영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케냐에 한국을 알리자 뭐 이런 취지로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업 관련된 정부 기관이라고 했죠. 코피아에 방문을 해서 뭐 관련 시설들을 취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담았어요. 음,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방문을 해서 케냐 요리사가 김치를 만들고 담그고 이러는 장면을 촬영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학생들이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음, 그다음에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음, 초등학생들은 아직 영어를 잘 모릅니다. 음, 스와힐리어랑 부족어를 써요.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를 배워서 잘 모르는데 그 학생들한테 영어로 된 한국 전래동화를 한국학과 학생들이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해서 들려주고 팽님 달님, 통기 팥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음, 활동도 했었고요. 이게 그 고아원 방문했던 사진이고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틀면 음,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서요. 이것도 링크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 보세요. 구독자 14명이에요. 음. 구독자 14명이고 동영상 7개 올라가 있고 아직 뭐 폐쇄하진 않아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더 브릿지 매거진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것은 이제 개간지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개간지니까 총 4권의 잡지가 발행이 됐고, 한국과 케냐와의 사회 문화적 민간 교류 및 관계에 대한 소식들을 발간을 해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한국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마찬가지로 AKS, 그러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바리스타 취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카페가 사회적 기업처럼 커져서요. 그래서 케냐 농부들 공동무역 이렇게로 커피, 좋은 커피 한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졸업생 한 명도 여기에서 또 일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니 이렇게 또 변화가 생기네요. 그다음에 한국에 케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KCK라고. 그래서 거기 뭐 회장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영화제를 매년 합니다. 이거는 팬데믹 때도 심지어는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제가 매년 열리는데 그것에 관련된 취재도 하고,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공모전도 열고 이제 이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악 단체가 공연을 하러 왔는데 취재하고, 그다음에 케냐의 한국 식당들 뭐 대장금, 금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에 있는 대장금 뭐 이제 이런 거 취재하고요. 그다음에 개천절 행사가 매년 크게 열립니다. 팬데믹 때도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렇게 개천절 관련된 뭐 설명도 찍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2권, 그리고 이제 3권에는 코리아 코너라는 공간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로비 대학교에 문을 열었는데 한국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취재도 하고요. 그다음에 K-팝 되게 열광적인 팬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취재를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산다나 반살리라는 학생은 인도계 학생이죠. 졸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의 심리 선생님, 상담 선생님처럼 취직을 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학생들이 공연을 크게 한다고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갔는데 애들한테 케이팝을 시킨 거예요.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국제학교에서. 그래서 막 서양 애들이랑 인도 애들이랑 아프리카 다른 나라의 애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였는데, 소녀시대 작년에 발매된 소녀시대 노래가 나오고 거기에 애들이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학과 졸업생이 해서 사회에 나가면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한국이랑 관련된 뭔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막 동영상 찍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민 회장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대에서 김세환 교수님 아직 계시나요? 김세환 교수님이라고 사회대 경제학부의 교수님 계신데 케냐에 강의하러 한번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이니까 이게 지금 2018년이네요, 그죠? 평창 올림픽 관련된 이제 기사도 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브릿지 매거진이 원래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웹사이트는 폐쇄가 됐고, 이 페이스북 링크 따라가시면 또 이거 관련된 저희가 그때 업데이트했던 기사들에 관한 내용이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보시고요. 열어봐 주시지. 열어볼까요? 네. 네. 그림, 잠시만요. 동영상 이런 것 좀 보았으면 좋겠어. 네. 아, 네네네. 아프리카 애들이 춤추었다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아, 그거는 제가 영상 찍어서 제 인스타에만 올려도 제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배경음악으로 소녀시대 음악이 나와요. 네네. 네, 잠시만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렇고, 지금 보이시는 거죠, 화면? 네네, 보입니다. 예.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잡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건 학생이었고, 저는 신청만 했었고,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한국 유학 마치고 와서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본인이 열정이 있었던지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이고, 이게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그러면 그냥, 네네네. 그것도 한번 보세요. 네. 나중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되게 이상한 이름이긴 한데 코리안 허그 인 케냐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또 예산을 받아서 이제 팬데믹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프리허그 하면서 음, 뭐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음, 이런 것들이었는데 대상이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다들 뭐 니하오 곤니치와라고 말 거는데 아 약간 조금이라도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거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됐던 프로젝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제 포옹을 하면서 한국 아세요? 뭐 한국 유산만 아세요? 뭐 혹시 뭐 남한 북한 뭐 왜냐하면 뭐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어, 포스터를 만들어서 들고 나가서 그리고 그냥 말을 걸면 사람들이 이제 호응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송편 같은 거 여기 또 케냐에 떡집이 있습니다. 방앗간이 있어요. 그래서 송편 주문해서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한국 명절에서 나눠 먹는 명절 때 나눠 먹는 음식이야. 한국말로 이렇게 해. 뭐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거 알려주고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많이들 인식이 개선이 됐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LG니 삼성이니 LG는 백색 가전 여기서 인기 많고요. 삼성은 핸드폰 뭐 생활 가전도 마찬가지로 인기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일본 기업인지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 제가 막 뭐 LG 삼성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한국 기업이다. 그 한국 회사도 한국 거다. 너네들 한국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방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전직 대통령이세요. 우연히 만나서 또 이렇게 허그하면서 우리 한국학과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런 얘기 했었고 이분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이 되게 사랑한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셔서 이분 돌아가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사진이 하나 남았네요. 다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는 또 이제 관련된 것들 기록으로 남겨서 팜플렛 브로슈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학과 방문하는 친구들이나 관심이 있어서 사무실 방문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AKS 프로젝트 이외에는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케냐에 한글 학교가 있어요. 한국 학교는 아니고 학생들이 주말에만 가서 국어 공부를 하는 한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나이로비 대학교 학생들이죠. 한국어를 공부하는 나이로비 대학교 학생들이 일일 교사로 가서 한국 학생들한테 국어 교과서 수업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 패션쇼가 열렸는데 거기에 모델로 쓰기도 했고 KK 프론티어라고 해서 코리아 케냐 프론티어라고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적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는 프론티어 한 그룹인데 이제 여기 행사 개최도 하고요. 그다음에 K-pop 대회가 있었어요. 2019년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열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나중에 교수님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K-pop 대회에 참가한 케냐 친구들 아마 영상 링크가 있을 텐데 그거 보면 좀 대단하거든요. 어떤 그 케냐의 바이브와 K-pop 이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자료가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자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외교부에서 외교부 산하에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 뭐 펠로우십도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KS가 한국 정부 장학금이에요.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이라고 해서 다 저희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네. 그래서 수혜자로 선정이 돼서 이제 한국 유학도 이제 몇 명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 가 있기도 하고 올해 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게 케냐 학생들이 한국 아이들한테 국어를 가르쳤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이로비 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한국 학생들은 아무리 외국에서 가고 날았어도 당연히 한국어를 더 잘하죠. 국어 수업을 어떻게 케냐 애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걸쳐서 그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고 습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여기 한국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가끔씩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대요. 영어가 편한 애들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인데 영어가 편한 애들이 많은데 이게 국어 교과서 내용을 어려운 말이 나오면 한국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고 갔으니까 그 케냐 친구들이 이걸 영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한데 학기에 한 번씩 뭐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무산이 됐죠. 다시 한번 재개를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이런 일도 하고 이거는 한복 패션쇼에서 이제 모델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전임 대사님이세요. 지금 작년에 새 대사님이 오셨고, 그래서 여기가 나이로비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여기 옆에 두 중년 남녀분은 주지사 부부세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팬미팅인데 팬미팅이 2019년에 마지막으로 열렸고 팬데믹 때는 한 번 더 열렸었어요. 2021년에 한 번 더 열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대규모 팬미팅은 다시 열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케냐 방송국에서 취재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스시수라고 돼 있는데 그 스시수 스시수랑 그리고 한국식당 궁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시수지만 사실 궁에서 한 거였죠. 둘 다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코리아 코너 개관식 이런 식으로 열렸었고 이거는 이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 친구가 소말리란드에서 유학 온 친구입니다. 네. 외교관 되고 싶다는 친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최근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그 한국 대사께서 오셔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제일 최근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고 여기 무슬림 친구들 몇 명 보이시죠? 그래서 무슬림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거의 질의응답만 1시간 했어요.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서.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그 더 브릿지 매거진 만들었던 친구고, 제일 처음으로 나이로비 대학교 한국학과 출신으로는 한국 유학 갔다 온 친구고, 지금은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고, 소크라테스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케냐 속 일본의 모습을 그냥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일본 대사관에서는 일본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센터를 담당하는 케냐인 직원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외교관 중에서도 문화센터만 담당하는 일본에서 파견된 외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영화 상영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라테 수업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게 가능한 것은 사실 모든 것은 예산으로 비결이 되죠. 그만큼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본 대사관에는 그게 가능한 거고 한국은 문화 섹터만 담당하는 외교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랑 다른 것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문화만 담당하는 케냐인 직원도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 비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대사관 직원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본 대사관 예산 규모랑 중국 대사관 예산 규모랑 한국 대사관 예산 규모를 한번 비교를 했었어요. 10배, 20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러운 점 중에 하나고요. 이 일본 문화센터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한국에서 뭔가를 하면. 그런데 일본에서는 문화센터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일본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일본 문화센터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일본은 이제 한 발 빠진 느낌이랄까요? 지금 케냐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돈독하지만 한 발 빠진 느낌. 우리는 할 거 했고 이제 좋은 관계만 유지하겠다. 뭐 경제적 득을 얻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 되게 유명한 일본 식당들, 그러니까 아까 스시수 같은 그 초밥으로 유명한 이런 데 오너 셰프가 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것도 좀 오, 아이러니하죠. 네, 어, 후르사토, 뭐 하루 이런 데 미소노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일본 식당이죠. 오너 셰프는 다 한국 분들이시고 되게 메뉴 한 편에 비빔밥, 코리안 쿠진, 비빔밥, 된장찌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어,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놀랐던 거는 분명히 제가 중국 식당이 아는데 메뉴에 코리안 치킨이 있는 거예요. 코리안 양념 치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서 어, 먹어봤어요. 음,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뭐 케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뭐 일본 식당에 갔더니 한국 사람이 만들어주고 이런 한국 음식 있고 중국 식당에 갔더니 뭐 코리안 치킨 있고 니네 어차피 다 세임 아니야 나 근데 생긴 것만 비슷한 게 아니고 다 비슷한 문화 아니야? 라고 음, 하는데 맞죠. 저희는 공통된 문화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음, 다르기도 한 건데 근데 더 음, 막 섞여 있습니다. 음식 문화는 음, 더 섞여 음, 있고요. 네, 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물회 맛집도 사실은 거기가 일본 식당이에요. 한국 식당이 아니라. 어, 네, 근데 메뉴는 물회라고 얘기는 합니다. 물, 어쨌든. 네. 케냐 속 중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공자 음,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 수료 과정 같은 막 그런 과정들을 대학교에 만들어요. 그래서 음, 화웨이 수료 과정을 한 500달러를 내고 들으면 화웨이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화웨이에 취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삼성 취직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는 삼성이 아니라 애플 취직하는 느낌이랄까? 외국 기업이니까요. 그런 장사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화웨이 수료 과정 듣는다고 화웨이에 취직 못하죠. 네. 그리고 지난해 완공된 나이로비 익스프레스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로비 시내를 관통하는 고가 도로예요. 그래서 차가 막히면 막 2시간씩 걸리던 거리가 20분 만에 막 갈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었던 철로랑 기타, 그래서 그게 이제 낡아서 거의 쓰임이 멈췄던 그것도 중국에서 새로 지금 고속철도 나와줬고요. 그래서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죠. 케냐, 케냐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의 동아시아 거점 국가예요. 그래서 케냐에 엄청난 되게 물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 식당 쇼핑센터 중국 사람들은 진짜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들은 원래 한국 학과랑 중국 학과가 같이 이웃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던 사진들인데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시아와 그러니까 케냐와 아프리카 국가와 교류를 맺어왔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2003년, 뭐 2006년 이러니까요. 저는 한국 학과는 2013년에 처음 문을 열었지만 한국이 먼저 나와 있긴 했죠. 근데 이렇게 문화적으로 큰 교류는 없었을 때 이제 중국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다. 뭐 2018년에는 팬더 그리기도 하고 2010년에는 뭐 음식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화 행사들을 했나 봅니다. 프로젝트들을 해왔고 이제 이 사진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요. 한국은 주말 학교가 있잖아요. 케냐의 한글 학교라고 해서 국어 수업만 하는데 중국은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정규 과정 학교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아마 같이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 학생들만 다니는 이제 중국 학교가 만들어지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나이로비 대학교의 중국 학과죠. 이제 공자학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혼자라서 사실 제가 맡은 수업 하기도 사실 벅차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은
나와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인턴 선생님들도 많이 보내서 교수 인력만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화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왜 사자탈 쓰고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 뭐 문화 체험을 학생들한테 많이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외에도. 이게 나이로비 익스프레스 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도로가 시내를 관통하면서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단축이 됐는데 이게 텅 비어 있잖아요. 보면 밑에는 차가 좀 있는데 고가 도로는 많이 비어 있죠. 유료 도로예요. 케냐 사람들은 아직까지 도로를 유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낯섭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그 통행비가 거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음, 여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음, 중간중간에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톨게이트가 있는데 그런 돈을 내고 진입을 했음에도 톨게이트가 있다는 것을 또 문화적으로 뭔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잊어서 그 톨게이트를 들이받고 지나가서 사망사고가 나고 이런 게 지금 이게 작년에 음, 개통됐거든요. 몇 번 생겼어요. 네, 어, 그래서 조금 위험은 하지만 상당히 음, 그래도 편리한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지어줬다. 네. 음,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기사로 링크 잠깐 열어서 보여드렸던 그런 중국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런 음, 거죠. 음, 어,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일 최근에 문을 연 쇼핑몰인데 엄청 큰 규모예요. 건물 하나가 다 중국 제품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중국 제품을 수입해서 이제 파는 곳인데 제조업이 발달이 돼 있지가 않아요. 케냐도 그렇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도. 그래서 모든 물건이 대부분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어느 나라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죠. 메이드 인 베트남도 많기는 한데 뭐 메이드 인 터키도 꽤 많기는 한데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압도적이죠. 근데 그런 제품들을 한 곳에 딱 이제 모아서 파니까 물건도 저렴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싸고 퀄리티가 질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물건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우리 조금 이렇게 대규모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케냐 상권이 죽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대 여론도 많죠.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세탁할 때 쓰는 세탁망 이런 간단한 공산품들 이런 것들 여기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 그런 작은 소품들 물건들 한국에서 맨날 가지고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몽땅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몰들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물, 물건들이 어쨌든 생긴 거예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어,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또 시위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데모도 하고 또 시위도 음, 하고 그렇지만 음, 압도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음, 이게 중국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 무모 씨 영상인데요. 제가 일단 그 이 PPT 화면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음, 동영상을 열면 소리가 들릴 것 같거든요. 음, 일단 스킵하고 제가 음, 동영상만 따로 한번 아까 못 봤던 음,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음, 그래서 무모시 영상의 요는 이겁니다. 케냐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는 막 급여도 미루고 잘 안 주고 이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음, 중국 사람들이랑 일을 한 지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뭐 5년, 뭐 10년, 7년, 8년 됐는데 중국 사람들은 음, 월급을 미루지 않고 음, 따박따박 준대요. 그래서 음, 자기는 중국 사람도 좋고 한국 사람도 음, 좋고 이렇게 외국 음, 사람이랑 아시아 쪽 사람들 믿음이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 무모 씨는 아파트 관리자입니다. 아파트 관리자고 아파트 음, 매니저고 되게 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음, 월급은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음,
이게 여기까지가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여기서부터는 음, 여러분들 막 얘기 듣고 글자 보느라고 고생하셔서 약간 눈 쉬시라고 여행 홈프 음, 오라고 제가 사진 몇 장 음, 보여드려요. 음, 저작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제가 찍은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워터벅이라고 음, 사슴과의 동물인데 되게 예뻐요. 음, 그 세렝게티라고 아까 세렝게티랑 이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마사이 마라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음, 이제 이것은 표범이 쉬고 있는데 이것도 마사이 마라에서 찍은 거고요. 어. 위험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거 찍으신 거? 저희가 사람이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는 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공격하진 않아요. 맛있는 애들이 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어, 타 안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겠어요. 위험한 건 이런 애들이에요. 가끔씩 사고가 나는 거는 이게 음, 물소라든지 음, 아니면 뭐 콧불소 아니면 뭐 음, 기린 이런 큰 초식 동물들이랑 사고가 납니다. 어, 아까도 왜 하마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마가 음, 초식 동물. 네, 여기 이제 물소랑 새랑 같이 있고 그다음에 기린은 너무 많아요. 기린은 너무 많고 어. 그러니까 우리 왜 한국에 왜 그 길고양이들 뭐 그 강아지들 이렇게 있듯이 케냐에는 네.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길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린 같은 거. 그러니까 나이로비에는 없습니다. 아, 마사이 마라를 가셔야 돼요. 네, 마사이 어, 마라는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이제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들판이 국립공원이 없잖아요. 설악산 뭐 음,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음, 국립공원 이렇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그렇게 산지가 아니고 음, 평야가 들판이 초원이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음, 여기는 들어가면 음,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음, 되는데 그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음, 거기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음, 분리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로비 음, 시내에서는 독수리 보실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원숭이 보실 수 있고, 어, 네, 그렇습니다. 음, 낙타는 사람이 키우는 거긴 한데 가끔씩 길에 많이 보이고, 네. 어, 그다음에 여기 이거 이제 이것도 똑같이 마사이 마라예요. 타조구. 음, 그다음에 이제 하마가 되게 무서워요. 사실 가까이 음, 가면 되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물려 죽은 거예요. 호수에서 물고기 음, 잡다가. 음, 네. 여기는 이제 펠리칸이랑 기린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고 이 사진 되게 음, 멋있죠. 여러분들 음, 홍학이라고 이제 플라밍고라고 하는 애들인데 플라밍고. 나이로비의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어, 되게 이거는 인도양 바다예요. 케냐는 인도양 바다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양 바다고 마지막 사진인데 음, 이거는 그 인도양 바닷가에 있는 자연 동굴이에요. 동굴에 구멍이 나 있고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별자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리온 다리거든요. 오리온 어, 다리가 1년 내내 보여요. 여기가 적도 부근이라서 음, 한국처럼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여기가 남이 1도예요. 그래서 적도 부근, 케냐는 적도가 관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음, 별자리가 1년 내내 그 위치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 오리온 자리를 1년 내내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음, 나라고. 음,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매번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사실 인터뷰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음,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음, 새로운 아프리카를 믿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예전에 아프리카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예요. 스스로를 음, 돌볼 수 있는 아프리카, 스스로에 의해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프리카를 믿습니다. 음, 역사의 부담과 불균형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분명하며 국평성이 풍부한 대륙입니다. 창조하고 노력하고 전진하는 아프리카는 미래의 대륙이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대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당사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아직까지는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음,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많고 또 여기서 음,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외교관이 돼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힘써보겠다는 그 소말리란드에서 온 유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음, 한국의 선진 미디어 기술과 그런 컨텐츠를 익혀서 케냐로 와서 그 케냐 미디어에 새 바람을 넣고 싶다고 하는 그 올해 음, 한국으로 석사 공부하러 가는 친구라든지 음, 다른 외국으로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음, 친구들이 오면 케냐로 음, 돌아왔을 때 아니면 자국으로 음, 돌아갔을 때 음,
뭔가 이제 한국을 더 가깝게 여길 것이고, 그리고 좀 글로벌한 친구들이 되겠죠. 케냐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친구들이 90%가 넘어요. 나이로비에서는 나이로비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니면 뭐 한국과 케냐 이게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미래에는 조금씩 빨리는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프리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제가 못 보여드렸던 예. 동영상 중에서 가능 공유가 가능한지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제가 그게 PPT에 링크를 걸어놔서 혹시 원본으로 틀면 나올까봐 제가 잠시만 보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나이로비 대학교 한국학과가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박유준 선생님께서 그 케냐에 가신 게 벌써 10년 되셨나요? 네, 아직 10년 똑도 안 됐어요. 9년 반이요. 9년 반. 아마 여기 우리 박유진 선생님은 이대 중문과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경유로 거기 아프리카까지 가시게 됐는지 아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공공학번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대 학생들이니까. 네, 공공학번이고, 졸업하고 나서는 KBS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KBS에서 근무를 잠깐 하다가, 그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상하이에 또 잠깐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30살쯤 돼서 한국에 왔는데, 뭘 할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할까, 아니면 뭐, 석사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그때 마침 선배 중에서 한국어를, 연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데 거기에 막 지문 같은 걸 쓰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석사를 또 이때에서 하게 됐죠.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됐고, 원래 이제 중어 중문이 전공이고 국어 국문이랑 동아시아 학이 전공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석사를 하는 내내 뭐 조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미국 꼬맹이들 한국어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석사를 마칠 무렵이 됐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한국에 있는 어학당 원서 내고 알아보고 뭐 이랬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몇 군데 냈죠. 몇 군데 내고 그다음에 한국국제교류재단 그 모집 공고도 봐서 안 되겠다고 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하고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 40개국에 나가 있는데 그때는 3개국만 특별히 공고가 난 케이스였는데 어디였냐면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케냐, 그리고 파라과이였어요. 근데 파라과이는 스페인어를 할 수 있어야 됐고 아랍에미리트는 알아봐. 중동이잖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돼지고기도 못 먹잖아요. 술도 못 마시고. 그래서 케냐는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안 덥다는 거예요. 나이로비는 날씨가 좋대요. 날씨가 영상 15도에서 25도 사이예요. 그래서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박사 소지자가 되겠지.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됐어요. 돼서 돼서 왔죠. 근데 2년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10년 가까이 된 이유는 날씨도 좋고 살기도 좋고 자연도 예쁜데 학생들이 많이 순수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 다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순수해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해줘도 이게 감사히 잘 받아먹고 가르치는 것들. 네, 그래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있어요. 네. 제가 혹시 이게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소리 들리세요? 이게 뭔가
삐리리릭한 그런 선생님 그냥 소리 안 들려도 이렇게 자막을 또 선생님께서 해놓으셨네. 아이 근데 안 들린다. 이분이 되는데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힘들게 자막까지 해주셨네요. 근데 소리는 안 들리지만 아, 소리 안 들려요? 네. 선생님, 그 케냐의 그 케이팝은 어때요? 제가 그때 선생님 강의해 주셨을 때 그 케냐 학생들이 케이팝을 굉장히 소리 공유? 소리 공유를 해야지 되는데. 소리 공유가 있어요. 소리 공유? 소리 아, 공유. 아, 이거를 몰랐구나. 음. Where am I from? 들려요. Me. Yeah, Which country? correct. Korea. Okay. So am I just the only one person you experienced Pardon? Korea? Am I the only Korean person you've experienced before, or you met any other Korean people before? Before I knew a Korean family, they were my friends Uh-huh. in 2012, Mm-hmm. where I was working with the Chinese, Mm-hmm. and we stayed with them for about 4 years. Okay. And they were very good people, and they are very kind people, and very generous. Okay. Yeah. So, what is your job exactly? For the first time, I was employed by Chinese as a carpenter. Mm-hmm. Then later, they employ me like a security officer, personal security for the Chinese, because there before I was working with armed forces, and then I retired under medical grounds. And after I worked as a security officer for the Chinese private, later I started working with them as a manager to manage the apartments. Okay. So, what is difference between working with Chinese and working with Kenyan? Actually, there is a very big difference, Mm-hmm. because when you agree with the Chinese to work with them, first you agree the payment. They have never refused to pay what you agreed with them, and they pay in time. But Kenyans, when you work with Kenyans, Kenyans don't. because sometimes you can agree this amount, and then for some time they tell you now there is end of the month, we don't have money, you just wait, or you take some money and then the rest balance you take by next month. And you can be having arrears of balances. So that means you like to work with Chinese people. I like to work with the Chinese people Oh. because they are honest people. Okay. Yeah.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want for Asian people, including Chinese and Korean, like me? What they want for them to do in Kenya Pardon? as Kenyan person? Okay, so what do you want for Asian people in Kenya to do for Kenyan people? What I would like Asian countries to do to Kenyans is to bring business. We do business together with those countries so that Kenya can grow. Kenya can grow. Yeah. Thank you, Mumo. Thank you for your Thank you time. so much. Yeah, see you again. 음. 그래서 요게 이런 인식이고, 아까 K-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K-팝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엄청 주류로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매니아죠. 매니아층이 있는 거고, 다만 이제 K-팝은 뭐 BTS가 한창 글로벌하게 히트를 쳤을 때 다이너마이트랑 버터가 나왔을 때는 여기 쇼핑몰에서도 다이너마이트랑 버터가 나왔죠. 근데 그것들은 영어로 된 노래잖아요. 영어 가사의 노래고, 그리고 뭐 블랙핑크가 좋다, BTS가 좋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90% 이상이 광팬들이에요. 광팬. 근데 광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팬이 아니고 그냥 한국 노래 좋더라 이게 아니고 마니아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조금 달라진 오징어 게임 이후로 달라진 것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80몇 개국에서 1위 했었잖아요. 케냐에서도 1위 했었고요. 그리고 더 글로리도 계속 1위 하다가 지금 벌써 시즌 2 나온 지 완결 나온 지 한 2주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10위권 안에 어제까지만 해도 10위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이제 더글로리라든지 오징어 게임 같은 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추천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그 드라마 한동안 또 10위권 안에 있었고 그리고 피지컬 100라고 그 헬스하는 저기 뭐냐 근육 친구들 나와서 서바이벌 하는 다큐멘터리 있어요. 경쟁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있어요. 그것도 10위권 안에 있고 그래서 10위권 안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작품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위도 가끔씩 찍고요. 그게 조금 달라졌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오징어 게임 이후입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선생님께 이제 쪽글을 써서 드릴 건데 아주 제가 여러분들 쓴 쪽글에 제가 감동받고 있어요. 아주 쪽글들을 잘 쓰셔가지고 예, 네. 근데 좀 지금 아마 질문해라 그러면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날지도 모르겠지만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에 나오면 뭐 대학 어디 나왔냐 뭐 사실 이런 질문은 서로 잘 안 하게 돼요. 어떠다가 알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근데 대사관 이제 외교관이죠.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저랑 컨택 포인트가 서기관이라는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 레벨을.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2년마다 로테이션이 돼서 2년에 한 번씩 오는데 작년에 와서 저랑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가겠죠. 그 서기관이랑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얘기가 나와서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이제 또 이대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09학번이래요. 그래서 00학번이셨어요, 선배셨어요 이러면서 또 반갑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만나면 많이 반갑습니다. 네. 이대 나온 여자들. 이대 나온 여자 네.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에는. 예, 아프리카에는. 예. 질문 있으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요즘 여행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쏟아지면서 뭐 이렇게 다양한 나라 모습들이 한국에 더 이제 팬데믹 이후로 다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주 그러니까 즐겨보는 프로가 그 지구마블 세계여행이라고 옛날에 무도했던 김태호 PD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중에서 여행자 3명 중에서 2명이 탄자니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케냐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케냐도 비슷한 모습이겠구나. 탄자니아 동아프리카니까 비슷한 모습이겠구나.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런 나라에서 지금 나름 외교전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케냐가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프리카 중에서 좀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예, 네. 어떤 그런 그 대상으로서 많이 좀 외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선생님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생활 습성이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이 잘 안 통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아니면 그냥 어느 아니요, 여기는 민주주의였나요? 케냐는 굉장히 대표적인 민주국가입니다. 아, 탄자니아랑 우간다가 사회주의 국가죠. 케냐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설명하셨던 것 중에 사실 문화적인 부분인데요. 여기서 일할 때 가장 힘들고 답답한 부분인데 빨리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대답을 안 하는 걸 택합니다.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가 없다. 그러면 업데이트가 없다라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대답을 안 해요. 전화를 안 받는다든가 이메일을 무시를 합니다. 일을 할 때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게 업데이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알려줘? 한국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S라고 대답을 못할 바에는 대답을 안 하고 연락을 끊어버려. 속된 말로 씹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라는 대답을 안 하는군요, 아예 자체가. 네, 그게 문화라고 해요. 이제 문화가. 조금씩 젊은 친구들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참. 나중에 무슨 뭐 그 무슨 연애할 때도 예스냐 노냐 안 하고 그냥 노도 안 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야? 뭐 그런 어떻게? 거겠죠? 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들, 조금 더 네. 들었으면 좋았을 걸. 네네. 네네. 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지구 반대편에서 선생님의 또 모습을 듣고 강의를 들으니 너무 정말 경이롭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신기하고 경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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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